옛날에는 슬럼프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지? 어떻게 내가 이 공허한 시간들을 빨리 쳐내고 더 나아진 모습으로 돌아오지? 그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때로는 누구나 아무것도 창작하고 싶지 않고 내가 만드는 거 다 똥 같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중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미 난 똥을 만들고 있는데 똥마저 못 만드는 똥이 되어가고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뭘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근데 나이 먹으면서 조금씩 요즘은 못하겠으면 하지 말자 이 생각을 해요. 내 지금 슬럼프다.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다. 그런데 그런 애를 또 뭘 괴롭히기까지 하냐. 그냥 걔 좀 그냥 두자. 우리 모두 실패가 두렵죠. 그런데 바라는 건 실패하더라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창작은 무수한 작은 실패들을 견디는 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그 실패들을 잘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리학자 친구 서늘한 여름바입니다. 오늘은 제 창작자 친구 루나파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피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시도 쓰고 만화도 그리는 루나파크 홍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루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책을 보고서였어요. 이 책이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의 실패가 쌓여 우주가 된다라는 실패에 대한 실패 기록담을 모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루나파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나는 지는 달이구나. 근데 우리 그 얘기 되게 자주 했잖아요. 네네. 우리 리즈는 끝났다. 우리 한물간 창작자다. 근데 저도 창작자 3년 차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와, 너무 빠른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빨리 1, 2년 차쯤에 주목을 되게 많이 받았어서 한 3, 4년 차쯤부터는 아, 나는 이제 지는 해다, 끝물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루나님은 전세역전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만드셨잖아요. 네. 사람이 에브리데이 전성기일 네. 수는 없는데 그럴 때 좀 어떤 마음이 드는지 네.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게 대중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치가 빡빡 오기 때문에 숫자로 조회수, 좋아요 수, 뭐 구독자 수 이런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내 흥망성쇠가 매일매일 성적표 받는 기분이라. 근데 어떤 모든 브랜드가 늘 흥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축소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큰 나 다 됐다 그거에 빠지기가 쉽고 당연히 저도 그런 거를 느꼈다. 아, 좀 괜찮나? 아, 또 느꼈다가 이러고 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요즘에 저의 생각의 세트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일종의 정신승리일 수도 있는데요. 정신이 패배하면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예를 드는 건 가미, 내가 말하자면이에요. 가미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이를테면 요즘 에스파나 뉴진스가 핫하죠. 그 브랜드는 점점 커지는 브랜드. 제일 지금 하늘에 빛나는 브랜드. 우리 모두가 에스파 뉴진스일 수도 없고 그리고 에스파 뉴진스도 10년 후에 어떨지 모르고 20년 후에 어떨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학생 때 누구를 좋아했지? 아, 나 자우림을 좋아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자우림을 싫어해? 여전히 자우림이 옛날에 내가 학생 때만큼 완전 메가 활발하게 활동하진 않지만 가끔 앨범도 내시고 뭐 새로운 활동도 하시고 트위터에 모두 올리시고 그러면은 반갑고 좋고 아, 역시 내가 좋아하던 자우림이야. 때로는 아, 새로운 시도를 하셨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에스파 뉴진스일 수 없으니까 애초에 그런 적도 없었지만 내가 말했지만 감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우림도 감이에요. 근데 자우림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메가히트 저 하늘에 반짝거리는 브랜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고 여전히 좋은 음악 하고 여전히 나에게 마음에 어떤 울리는 뭐를 주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은 뉴진스가 아니라 자우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하고 있어요. 저도 진짜 심하게 팔로워가 정체되는 걸 넘어서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네네네. 거의 4만 100명 요 정도 좀만 더 떨어지면 3만 명대가 되는 그래서 그 순간에 진짜 제가 이악 물고 업로드를 하다가 어느 순간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가 찍히다가 성장률이 0%가 된 거예요. 멈췄구나. 그래서 축하하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성장률 0%를 축하해요. 더 나빠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다. 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지금은 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진짜 최선이다라고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어떻게 상상을 해봤냐면 우리가 뭐 고척돔이나 이렇게 큰 공연장 같은 거 보면은 뭐 3만 명, 5만 명 뭐 수용 가능하잖아요. 맞아. 보통 그런 인스타 그런 작가들의 팔로워 숫자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5만 명을 한 운동장에 모아놓으면은 이분들이 화장실도 가시고 뭐 나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집에도 가시고
어떻게 5만 명이 그대로 있겠어요? 나가고 드나드는데 실제로 내가 홍보를 계속 깃발을 흔들지 않으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 지금 고척돔 사람 모아놓은 건데 이거 어떻게 이분들이 그대로 계시겠나. 슬슬슬 집에 가시겠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하고 있어요. 저 이 말이 진짜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제 인터넷상의 지향점이 뭐냐면 추구미가 인터넷 지인이에요. 지인, 인터넷 동네 사람. 그러니까 동네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들을 딱히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늘 그 자리에 계시는구나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가끔 말 시켜볼 때도 있고 할머니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나는 딱 그 정도 포지션이고 싶다. 서밤은 인터넷 어딘가에 계속 있는 나의 지인 같은 사람이야 라고 저의 포지셔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되게 맥을 같이 하는 네네네. 좋은 것 같아요.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이 또 굉장히 바라는 게 매일 발전하는 5일신, 1일신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럼 창작의 영역이랑 부딪히면서 어려워지는 게 창작의 영역은 내가 노력한다고 그만큼 성과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냥 헐렁헐렁 하는데도 엄청 잘 나가고 네. 나는 막 개빡세게 하는데도 맞아요. 전혀 안 되고 네. 그럴 때 어떻게 나의 성장을 가늠하면서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의 성취를 어떤 숫자, 조회수 이런 거를 하면은 이거 진짜 컨트롤을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점수가 뭐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럴 때 책을 봤더니 완벽주의에 관련된 책에서 그 뭔가 그런 성취의 기준이나 이런 거를 밖에서 찾지 말고 점수, 타인의 평가 내가 안에서 일단 하나 정해놔라. 내가 어떻게 할 때 제일 만족스러운가? 이거를 내보냈을 때 스스로 기분이 좋은가?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수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게 돼가지고 이를테면 내가 만화를 한 편 올렸는데 나는 이 정도면은 꽤 마음에 들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을 때가 우리 있잖아요. 나는 와 대박 명작이다 이거 올해의 만화다 이랬는데 사람들은 이러면서 넘겨버릴 때가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인간인 이상 실망해요. 그리고 잠깐 그런 생각도 해요. 구렸나 보다.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나 봐. 근데 그 약간의 좌절감을 내버려 두고 며칠 후에 다시 보면 역시 나 이거 만화 그릴 때 되게 좋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야. 세상이 몰라줬을 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기준을 내 안에 두고 나는 이거 했을 때 만족스러웠어. 그걸 완성도라고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물론 그것만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긴 해요. 타인의 시선을 원히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양쪽의 기준을 두 개를 갖춰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수련 삼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언제 만족할 수 있겠어요. 계속 남들 평가만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창작물에 내가 이거 만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고 하고 싶은 얘기 했다고 후련했나 이 기준으로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박사과정 하면서 진짜 많이 내려놔서 올렸나 했다 올렸으면 넌 정말 잘한 거야. 어떻게 해낼 수 있었니? 어떻게 이 바쁜 스케줄 와중에 이렇게 그림 일기를 올릴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하다. 그것도 맞아.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창작에서는 한 것만으로 잘한 거다. 유튜브 많이 안 봐요. 하지만 난 알아. 내가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 그 기준을 그냥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네. 하면 된다가 아니고 하면 됐다. 네, 하면 됐다. 하면 됐다. 네, 언젠가 나 좋아해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영원히.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창작이라는 게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기 너무 쉬운 영역이잖아요. 그쵸, 뭐 악플 한번 받으면 엄청 타격 있고 그리고 저도 막 유튜브 조회수 보고 이러면 현타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찍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스스로의 창작을 평가하는 기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기분 이런 걸까요? 네.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이거를 왜 올리고 싶었는지 그 근원을 보면 내가 이걸 왜 발표하고 싶었지? 그거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시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최초의 시는 가장 막다른 곳에서 지르는 비명이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에 겨워서 사랑이든 이별이든 슬픔이든 너무 겨워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으라라라라 이렇게 하면 그게 시다. 그거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비단 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창작물은 그런 성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이 멜로디를 세상에 발표하고 싶고 근데 최초의 마음은 그거였는데 사람이 점점 이게 직업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조회수도 챙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최초의 마음을 나는 그냥 이거를 내가 뭘 얘기하고 싶었나 제일. 그래서 그거 잘 표현됐어? 그러면은 해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말하고 나는 속 시원했어? 그러면 해낸 거야. 이제 그 기준을 저도 맨날 잃어버리는데 그래도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저도 되게 비슷한데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제 유튜브 초심이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추억? 이런 것들을 남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좋은 사람들의 반짝이는 면들, 이게 빛나는 인사이트들을 나만 듣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모셔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은 것 같다. 네. 이 나의 사적인 욕구.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사적인 욕구가 충족되었는가 아닌가가 저한테 그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하고 싶었잖아. 했으면 된 거지. 뭐 이런 마음. 공허한 메아리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메아리가 돌고 돌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 한 명한테라도 그렇죠. 가닿으면은 내 메아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 메아리 영원히 너무 안 들어져. 네, 창작을 하다 보면 초반에도 힘들지만 약간 뭐랄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 시기가 더 힘들잖아요. 요 시기도 요 시기 나름대로 힘듦이 있지만 찍고 내려오는 그 정체기도 그 나름의 힘듦이 있는데 그때를 버텨내는 루나님만의 방법이 있었을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솔직히 말하면은 옛날에는 슬럼프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지? 어떻게 내가 이 공허한 시간들을 빨리 쳐내고 더 나아진 모습으로 돌아오지? 그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때로는 누구나 아무것도 창작하고 싶지 않고 내가 만드는 거 다 똥 같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중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미 난 똥을 만들고 있는데 똥마저 못 만드는 똥이 되어가고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뭘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근데 나이 먹으면서 조금씩 요즘은 못하겠으면 하지 말자 이 생각을 해요. 내 지금 슬럼프다.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다. 그런데 그런 애를 또 뭘 괴롭히기까지 하냐. 그냥 걔 좀 그냥 두자.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은 따박따박 사람들이 관심이 멀어지고 유치하게 말하면은 구독자가 빠지고 내 독자분들이 나를 점점 잊어가는 게 체감으로 느껴지거든요. 그 프리랜서 창작자들은 진짜 자맥질을 계속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이병이라고 수영에서도 이렇게 서서 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가라앉는 게 나 분명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팬이었는데 그 말이 너무 싫어. 네. 그 진은영 시인 시 중에도 후배들이 옛날에 선배 시 좋아했어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시인도 그 과거형은 슬픈 거야. 그럼 지금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창작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들을 순간이 올 텐데 옛날에 많이 봤어요. 뭐 어렸을 때 팬이었어요. 그 다 이제 호감으로 해주신 얘기인 거 너무 잘 알고 이제 고맙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금은 내가 별론가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저도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내가 뭘 안 하는 순간에도 따박따박 숫자가 줄어들고 있을 것이라는 압박 때문에 억지로라도 뭘 하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줄어들고 있겠다. 줄어들 것이다. 어쩌겠나. 이런 마음으로 좀 내버려 두는 편입니다. 도끼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도끼로 사람이 동력으로 달릴 때가 분명히 인생에 있긴 있거든요. 저는 그 시절을 후회하거나 내가 너무 도끼로 살았다라고 그러진 않는데 지금은 도끼가 빠졌지만 적어도 내가 독에 중독되진 않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제 마음 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살짝 도끼가 있나 봐요. 네네네. 제가 있어야지. 아직 삐약인데. 왜냐하면 제가 지난 창작 10년을 돌아보면서 나를 키운 3가지 키워드를 정리해봤을 때 사랑, 미움, 무관심이거든요. 무관심이 있으면 덕분에 다른 시도를 해보게 돼요. 이렇게 다시 해볼까? 이렇게 다시 해볼까? 어차피 지금 사람들이 안 보고 있으니까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자. 그래서 아마 릴스도 좀 찍게 됐던 것 같고 뭐 포맷에서 변화를 준다던가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래 나도 이게 좀 지겹긴 했어. 이게 잘 됐지만 좀 지겨웠어. 다른 거 해보자. 이렇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루나의 전세 역전을 시작하게 된 게 생활마다 똑같은 얘기를 수십 년을 너무 오래 해왔다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면서 나라도 지겹겠다. 이렇게 15년째 똑같은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독특하고 뾰족한 얘기. 세상에 이거는 이 사람만 겪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저도 무관심이랄까? 이제 스스로 느껴지는 어떤 매너리즘이랄까?
그런 막다른 길에서 아예 제3의 길을 딱 모색하게 되는 아주 기적 같은 힘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방님은 이제 에너지가 많으셔가지고 그거를 되게 막 여러 가지 해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유튜브도 좋아할 때까지 할 거야. 언젠가 너희가 이게 내가 아니라 너희가 난 이미 이 채널을 좋아하는 거야. 그치. 너희만 좋아하면 돼 이제. 그래서 언젠가 이런 채널이 대세가 될 때까지 난 여기서 기다리면서 존버하고 있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유튜브를. 근데 저는 솔직히 막 창작을 어떻게 오래 하나요? 막 이런 질문 받을 때 창작을 왜 굳이 오래 해야 될까? 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나님이 20년, 저도 10년 이렇게 되게 오랜 창작을 이어갔을 때 그 오래 했기 때문에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지점이나 이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독자님들이 말하자면 서방님도 어릴 때부터 보셨고 쭉 그 함께 그 나이 들어가는 그 세월, 맞아요. 그 파트너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종 다이어리 같은 거 만들 때 딱 다이어리 사시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편지 같은 거 쓰는데 거기에 꼭 친구에게라고 쓰는데 저도 약간 친구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삶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오래 같이 걸어왔는데 그래서 오래 한 사람만에 느낄 수 있는 특권은 오랜 팬이 있다는 거고 그거는 진짜 지금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뭐 이를테면은 사인회라든지 1일 책방직이나 뭐 사인회 같은 거 하면은 그게 굳이 내가 날씨 좋은 토요일에 내가 가지도 않는 동네에 가야 되는 귀찮고 그거 우리 친구랑 약속 있어도 너무 먼 동네 잘 안 가게 되는데 인터넷으로만 본 어떤 사람을 보러 와주시는 거잖아요. 늘 진짜 새삼스럽게 고맙고 그거는 늘 새삼스럽게 고마워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제일 뿌듯하죠. 아니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싫어하는 거 이렇게 많은데 누가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엄마 아빠도 나를 맨날 좋아하진 않는다고. 근데 이제 하지만 구독자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그러네. 근데 20년 정도 지나야 이런 친구가 되나 봐요. 저는 아직 동네 주민. 아까 말했던 나는 동네에 앉아있는 할머니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간 이제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정말 막연하게나마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와서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다가 좋은 일 있다면서요? 졸업하셨다면서요? 축하해요!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가는 그런 관계가 오랫동안 쌓여서 저는 제 구독자분들이 마을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고맙거나 엄청 사랑하거나 엄청 애틋하진 않지만 그냥 정말 이웃 주민처럼 나도 그들이 늘 잘 지냈으면 좋겠고 막연하게 그들도 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래서 막 저를 보러 와줘서 엄청 고맙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좋은 시간과 경험을 만들어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마을의 추억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20년 하고 나면은 진짜 그게 좀 더 애틋해질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애틋하다는 표현이 진짜 딱이고요. 그리고 20년 정도 하다 보면은 제 독자님들도 다 사회에서 이제 나름 자리 잡고 어떤 일을 하셔도 그분들도 15년, 20년 한 거니까. 이를테면 요즘 저한테 뭐 강연 의뢰를 주시든 뭐 협업 콜라보를 하자. 무슨 브랜드 마케팅 팀장이고 옛날부터 루나님 알아봤어요. 이런 게 진짜로 엄청 기분이 좋고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아무튼 어느 자리까지 왔고 서로 이제 일도 주고 업무로 만나면은 진짜 친구 같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전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와 같이 나이 들기를 아직 조금 어려. 아직 조금 어리죠. 빨리 일 주세요. 어서 크세요. 우리 같이 늙어요. 서로 일 주고 받으면서. 자신의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생각해서 좀 시무룩해하는 창작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눈에 너무 반짝이고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분들 마음속에서는 내가 진짜 이제는 희미해져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이 특히 힘든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컨텐츠가 너무너무 많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뭐 100만 구독자 유튜버들이 너무 뭐 많고 우리가 알았던 추억의 뭐 여배우들도 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저 하늘에 반짝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내 거 봐달라고 저는 이러다가 이제 5천만이 다 유튜브 채널 펼 때까지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를 컨텐츠화하고 다 봐달라고 하고 넷플릭스도 들어가면 휘황찬란한 게 이렇게 많은데 저는 한 10분 동안 그 글자만 잔뜩 보다가 나오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자기 영화 봐달라고 지부에서 물어도 그 영화가 망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내 거 봐달라고 손을 들고 난리 치는 세상에서 잠시라도 전성기랄까? 그런 게 있었다는 거는 그것만으로 대단한 거다. 뭐 하나 띄우기가 맞네. 이렇게 힘든데 맞네. 그래도 누가 잠깐 나를 봐줬고 시선에 머물렀다는 것만으로도 한 건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세상이니까 모든 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유튜버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 여러분은 5년 전에 구독하던 채널을 요즘도 열심히 보시나요? 근데 저도 유튜브 초창기 때 제가 좋아하던 채널이 막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요즘도 보냐? 내 관심이 다른 데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여전히 계속 하고 계신데, 인간이 어떤 컨텐츠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리를 아무리 갖고 있더라도 5년 정도랄까? 영원할 수가 없는 세상인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돌의 주기 같은 것도 되게 짧아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전성기는 있고 그게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 빨리 저물 수도 있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내가 이걸 하고 싶은 이유는 뭔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창작자분이 있다면 동료 창작자분들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인스타툰 작가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작품을 늘 챙겨보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타임라인을 띄웠을 때 그분들의 작품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집에 온 느낌? 그러니까 그냥 정말 우리 집 역에 딱 내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 작가님들이 다 저랑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동료들이 막 엄청 가깝고 늘 막 가서 살갑게 굴진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마라톤을 계속 함께 뛰고 있구나 라는 동료의식이 생기잖아요. 좀 그런 누군가에게 전성기가 지났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되게 안정감과 든든함과 함께 가고 있다는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창작자분들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루나 작가님을 모시고 실패를 어떻게 견디는지, 슬럼프나 더 이상 전성기가 아닌 시간들, 우리가 반짝이지 않고 조금 저물어가고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기에 있으신가요? 아직 빛나지 못하는 작은 별인가요? 아니면 지금 너무너무 반짝이고 있나요? 아니면 해가 떠서 이제 또 저물어가고 있나요? 어떤 시기에 있든 보이지 않더라도 같이 반짝이고 있는 수많은 창작자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